당신들 재간으로 거래하려고 했다는 말이 진짜예요? 지은호가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답을 피하던 고성이는 눈을 피했고, 박성재는 입술을 앙다물고 잠깐도 숨을 고르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지혁이 들고 온 서류철이 책상 위에 탁 하고 놓였습니다. 증거부터 보자.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 사람들 시선이 한 곳에 모였고 먼 길을 돌아온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AP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 결과가 한순간의 행운은 아니었습니다. 회장에게 3번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4번째 만남에서야 그럼 마지막으로 묻지. 직원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나? 이런 질문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지킬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부터 살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회장의 마음을 열었고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요. 인수 직후부터 이상한 낌새가 따라붙었습니다. 대금 지급일 하루 전에 거래 은행 심사팀장이 예고 없이 바뀌고 중요한 보증서 한 장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일이 연달아 있었거든요. 흔적을 쫓아 올라가 보니 애매한 법률 자문서와 석연치 않은 내부 보고서가 고성이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발목을 잡으면서 은호를 끌어들이고 있어. 그 시각 지은호는 아트갤러리 대표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듣고도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는데요. 사람이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니야. 내가 다치면 안 돼. 하지만 한우진이 간 이식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자 마음이 무너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요. 제가 검사라도 받아볼게요. 그러고는 병원 예약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끝을 떼지 못했더라고요. 박성재는 두 갈래 길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한쪽은 고성이가 쌓아준 가문과 회사, 다른 한쪽은 오래된 친구 이지혁과 자신이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재는 탐정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양별장 하나 찾아줘. 엄마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래.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추문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만약 진실이라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박영란은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차에 붙여둔 추적기로 비밀스런 동선이 찍히자 이주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좀 도와줘. 한 번만 확인하면 돼. 이주환은 대답이 빠른 사람이었죠. 누나, 위험하면 바로 빼요. 내가 앞장설게. 둘은 도로 끝에 붙어 있는 숲길을 지나 담장이 낮은 별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걷혀 있었고 안쪽 그림자 하나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주인처럼 드나드는 사람의 실루엣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환은 형 이지혁에게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형, 여기 이상해. 사람 숨기는 집 같아.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죠. 주소 남겨. 지금부터는 내 쪽에서 정식으로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금융팀이 인수대금 일부를 예정대로 집행하려는데 거래 거절 코드가 떴습니다. 사유는 알 수 없음. 이지혁은 즉시 회계법인과 변호사를 불러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일부러 막고 있어요. 내부에 손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지혁은 말했죠. 막는 이유가 2개야. 하나는 회사, 하나는 은호. 그리고 이후 일정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병원 검진실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걸 하면 우진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동의서가 눈에 걸렸습니다. 의료법인 간데이터 연계에 관한 작은 각주. 일반 보호자 동일한 옆에 낯선 서명이 섞여 있었고 그 서명이 어디서 많이 보던 필체였거든요. 지은호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여기 엄마 이름이 바로 그때 이지혁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서명하기 전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박성재는 별장 앞에서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오늘은 그냥 비켜. 경비는 흔들렸고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한우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간호기록이 정리된 파일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요. 성재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은호의 이름이 복수의 노트에 반복되어 있었고 일정표에는 검사, 날짜가 깔끔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도 보였다고 합니다. 기증자, 설득 진행, 정서적 지지, 인물 생모. 박성재는 고개를 들고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우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몰라도 되는 건 안 보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바로 그 순간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라가 문가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 성희와 성재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 성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는데요. 내 선택이 아니었다. 누구도 죽게 둘 수 없었어. 말은 차분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조급함이 배어 있었고 책임을 나누려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래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엄마, 우린 사람을 자원으로 부르지 않아. 그게 우리 집안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성희의 손이 떨렸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혁에게 곧장 전달됐습니다. 이지혁은 메모를 정리해 병원윤리위원회에 제출했고 검진 일정이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인수대금 차단을 시도한 법무팀 직원 2명이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내역도 확보됐습니다. 동선은 이렇게 엮였죠. 컨설턴트 회사의 실제 의뢰인은 고성희의 측근, 그리고 쟁점은 AP 인수 무력화 시 자녀 자산 분할 방안. 이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한 줄로 이어지는군.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사실부터 보자.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물었죠. 그럼 나를 설득하려는 장치는 미리 세팅돼 있었단 거야? 이지혁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착해서 가능한 설계였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지은호는 눈을 감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 선택을 내가 지키면 되는 거네. 누가 계산했든 내가 나를 지키면 끝이야. 그 답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새벽 박성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회사 법무팀 긴급회의에서 그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방해 시도 전 과정 외부에 공개하겠습니다. 내부 징계도 즉시 착수합니다. 팀원들이 술렁이자 성재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설명했어요. 사람을 숫자로 다루면 회계를 망치고 진실을 가리면 기업 가치를 망칩니다. 우리부터 바로잡죠.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칼날이었고 어머니에게도 통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친구의 편에 섰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숙여 말했죠. 고맙다. 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린 친구야. 그 말이 오늘은 무거우면 좋겠어. 요양별장거는 법적 절차로 넘어갔고 병원은 기증자 보호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순이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 오늘은 엄마 옆에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기댔습니다. 김장수는 손주들 소식을 들으며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툭 던졌는데요. 오래 살아본 사람의 말에는 쓸데없는 장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인수방해의 실무 라인은 정리되어 가는데
설계자 전부가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연락망을 타고 올라가던 중 또 하나의 이름이 튀어나왔거든요. 이익을 나눠받기로 한 익명조합, 그 뒤에 앉아있는 투자자. 그 사람은 아직 그림자처럼 남아있습니다. 이지혁은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겉그림은 끝났다. 이젠 속그림을 꺼낼 차례네. 박영아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야. 그래서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는데요. 침묵은 때로 패배의 징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우진 앞에서는 애써 담담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살짝 걷히며 말했어요. 난 살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고 싶진 않아. 그 말에 방 안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AP 회사의 핵심 거래처가 계약 연장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사유는 신용등급 전망하향 검토. 뿌리를 캐보니 누군가 내부 자료를 편집해 외부 평가사에 흘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숫자 몇 개를 확인하고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치 조작이다. 그럼 반격은 간단해. 그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다음 계획을 적었습니다. 첫째, 매출 채권 조기 회수 라인 가동. 둘째, 임시 운전자금 브리지. 셋째, 협력사 공동 보증 안제안. 넷째, 외부 평가사의 원데이터 전량 재검증 의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섯째, 진실 공개. 지은호는 그 보드를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혁, 나도 할 일이 있어. 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 이지혁은 미소를 보였고 말끝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서로 자기 자리에서 버티자. 두 사람의 합의는 명확했습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완성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약속은 행동으로만 증명되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각자의 골목에서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사회 자료를 손봤고 이주환은 별장 주변의 CCTV 기록을 확보했으며 박영란은 병원 윤리위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순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딸을 기다렸고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에게 말했죠. 우리 애들 오늘 참 잘 버텼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인수 과정의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기증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개의 진실을 동시에 꺼내 보였습니다. 숫자도 사람도 숨기지 않겠다는 태도. 숫자를 투명하게 만들면 사람의 마음도 덜 다치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고성이는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고 그의 뒤에 남은 이름 없는 투자자는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박성재가 선택한 길은 오래된 관계를 뒤흔들 것이고 박영라가 본 장면들은 새로운 문을 열 겁니다. 한우진의 병은 현실이고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그녀는 누가 만든 계산법에서 걸어나와 스스로의 선택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지키려 합니다. 이지혁은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누가 또 다른 덫을 놓을지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밤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이는 빛과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함께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의 이름이 남아있고 어쩌면 그 이름이 모든 조각을 맞춰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숫자에 끼워 넣는 순간 모든 계산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요. 그러니 다음에 열릴 회의실 문 앞에서 그리고 병원 동의서 한 장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단단히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는 동안 약속과 마음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각자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